지금부터 4월 2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헌재입니다. 지난주 메이데이에서는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격추 사건은 안타까운 결과로 끝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미사일에 피해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놀라운 조종술로 무사히 비상 착륙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8년 4월 20일) 대한항공 902편 보잉 707 여객기는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앵커리지 국제공항을 경유하고 대한민국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항공 902편은 파리를 이륙하여 앵커리지로 향하는 항로를 따라 순항하고 있었지만 북극에서 40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얼러트 공군기지 상공을 통과한 후 갑자기 방향을 급 선회하여 앵커리지가 아닌 정반대편인 소련의 무르만스크를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은 소련 해군 북방 함대의 모항인 무르만스크 방향으로 대형 항공기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요격기인 수호-25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이후 상황은 소련과 조종사 및 승객들의 증언이 다른데요. 소련은 요격기가 대한항공 902편에 접근하여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핀란드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려고 해서 격추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격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902편을 조종한 김창규 기장에 따르면 수호-25 요격기를 발견하고 소련 영공인 것을 깨달아 기체 외부의 항법등을 모두 켜고 속도를 줄여서 지시에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국제공용 비상주파수로 계속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요격기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승객 중 한 명인 시오자키 세이코는 이때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소련 요격기가 나타나 902편의 오른쪽에 붙어 항공기를 훑어보듯 기수부터 후미까지 오가며 비행하였고 바로 902편의 외부 등이 켜졌다고 하였습니다. 승객 중 일부는 소련 요격기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소련군 조종사도 승객들을 보고 손을 흔들며 하지만 요격기가 사라지더니 폭발이 발생하였고 본인 좌석 네 번째 뒤 동체에 구멍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요격기는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미사일이 왼쪽 날개 끝을 맞춰 4m가량 떨어져 나갔으며 동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피격 직후 동체에 생긴 구멍으로 객실 감압 경보가 뜨자 기장은 즉시 기수를 내려 약 5분간 급강하여 35,000피트에서 5,000피트로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교대한 다른 요격기는 902편을 발견하여 근처 아프리칸타 군 공항으로 약 1시간 20분간 유도하던 중 얼어붙은 코르피아르비 호수를 발견하고 강제 착륙을 시켰습니다. 이때 김창규 기장은 미사일에 피격된 기체, 마찰력이 거의 없는 얼음 호수 위, 야간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여 부상자 하나 없이 무사히 불시착시켰습니다. 다만 미사일 피격 당시 충격으로 한국인 승객 1명이 즉사하였고 일본인 승객 중 1명은 불시착 이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항공 902편이 항로를 이탈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민항기인 대한항공 여객기를 소련이 격추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코너에서 이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브리핑. 당시 사고의 원인은 항법사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항법사 없이 기장과 부기장 2명이서 비행을 담당하지만 당시에는 2명이서 모든 것을 담당하기는 힘들었기에 조종을 제외한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항법사가 필요했습니다. 실수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보잉 707의 항법 장치에는 관성 항법 장치는 없었는데요.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 로란이라는 구식 항법 장치만 있었습니다. 로란이란 지상의 기지국이 발산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도달 시간차를 계산하여 방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삼각 측량 기술을 사용합니다. 만약 로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침반과 태양의 방위만으로 현재의 이동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대한항공 902편은 북극 근처 항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는데요. 극지방의 경우 극점과 자극점의 차이인 편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남쪽을 향하는지 북쪽을 향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럼 다시 항법사의 실수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 실수는 로란 기지국의 가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기지국 하나가 가동 중단된 점 때문에 위치 파악에 혼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편각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법사의 실수만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되돌릴 방법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고전적인 방법인 태양의 방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방향을 틀어 급선회했다면 태양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조종사들은 어째서인지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기를 격추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007편 격추 사건과 마찬가지로 902편을 미국의 정찰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찰기 중에는 보잉 707을 개조해서 만든 RC-135 정찰기가 있었는데 대한항공 902편 역시 보잉 707이었습니다. RC-135 정찰기는 멀리서 보면 민항기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실제로는 정찰 센서를 부착하여 전자전 정보 수집, 핵실험 물질 탐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정찰 등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하였기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제1순위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오해로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소련은 타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대공 방어력을 강화시켰고, 이는 이후에 발생하는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산권 국가로 넘어간 이후로 귀국한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중앙정보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창규 기장은 대한항공 최고 영예인 창공 금상을 받고 미국에서 외국인 최초로 AVG-CNAC 항공인상을 수여받는 등 대참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로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현재, 기술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